토트넘이 확실히 베스트 라인업을 찾은 듯합니다. 개막 후 3연승 그리고 3연패 이후 아스톤빌라전에서 2대1의 승리를 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이제 8라운드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기분 좋은 2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3골 중 1골은 바로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이었습니다. 토트넘이 2대1로 앞서 있던 상황에서 전반 추가 시간 3분쯤에 해리케인의 어시스트를 받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과 팬들을 가슴 철렁하게 만든 에피소드 주인공이었는데, A매치 후 영국으로 복귀한 후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자 판명으로 뉴캐슬전 출전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손흥민은 훈련 때 매우 건강했고 한국 국대 선수들 확진자도 없었고 황희찬도 경기 출전을 했는데 손흥민만 코로나 확진자? 네. 토트넘은 손흥민을 다시 코로나 검사를 하게 했고 이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뉴캐슬전에 문제없이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부상 복귀 후 활약이 엄청난데 아스톤빌라전, A매치 2경기, 뉴캐슬전까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에도 손흥민, 케인, 모우라, 은돈벨레, 호이베르, 스킵, 에메르송, 로메로, 다이어, 레길론 그리고 요리스, 이렇게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 라인업은 아스톤빌라와의 경기 때와 똑같은 라인업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모든 승리에 손흥민의 활약이 절대적이었는데, 골은 없지만 손흥민만큼 중요한 선수, 그 선수가 있을 때 토트넘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킵이죠. 은돈벨레가 과거 수비형 미드필더에 더 익숙했는데 산투 감독은 확실히 은돈벨레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며 은돈벨레 이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 다시 한번 입증된 거죠. 알리는 정말 아니었나 봅니다. 은돈벨레 이적 문제 때문에 잠시나마 개막전부터 출전했던 것 뿐이죠. 네. 경기 전 뉴캐슬 팬들은 열광적인 응원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선수들을 압박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뉴캐슬은 현재 7경기 동안 승리 한 번 없이 3무 4패로 강등권에 처해있는 상황인데,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자 경기력과 상관없이 분위기는 최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프리미어리그 최강팀이 될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토트넘 선수들은 뉴캐슬의 분위기를 인지했는지 경기 시작 바로 고전하게 되었는데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뉴캐슬이 공격을 주도했고 오른쪽에서 낮은 크로스를 칼럼 윌슨이 다이빙 헤딩 슈팅을 하면서 깔끔한 골을 성공한 것입니다. 마치 뉴캐슬 선수들이 월드 클래스라도 되는 듯 구단의 분위기가 선수들에게도 이어진 듯 합니다. 토트넘은 원정 경기였던 것을 감안해도 이 경기를 결코 패배할 순 없었죠. 이번 라운드 리버풀은 원정에서도 와포드를 상대로 5대0으로 이겼는데 토트넘은 언제까지 고전만 합니까? 토트넘이 분위기가 압도가 되었지만 전반 10분 정도 지나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고 토트넘도 라인 정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17분 토트넘이 동점에 성공합니다. 왼쪽에서 레길론의 패스를 받은 은돈벨레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력한 무회전 슈팅으로 멋진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뉴캐슬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고 이어서 전반 22분 다이어의 롱패스와 호이베르가 찔러진 로빙 스루패스를 해리케인이 골키퍼가 튀어나오자 오른발로 센스있게 밀어넣으면서 2대1을 만들었습니다. 역전골이기 때문에 케인이 매우 기뻐할 듯한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비춰졌고 선심의 깃발이 들려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VAR이 도왔습니다. 판독 후 골로 인정되며 케인의 올 시즌 리그 첫 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모습을 보려면 케인의 활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케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6경기 무득점이었는데 드디어 케인이 부활하는 듯 했습니다. 2대1로 앞서 나간 상황에 앞으로도 골은 계속해서 나올 듯한 느낌이었는데 전반 39분에 손흥민이 코너킥을 준비할 때 박스 부근에서 레길론이 주심에게 무언가 항의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관중석에서 응급 상황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주심도 바로 의료진을 투입하기 위해서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돈보다 경기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우선이니까요. 경기는 10여 분 동안 중단되었고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넘긴 듯 했습니다. 경기가 재개되었을 때는 뉴캐슬 팬들은 완전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띄워야 할지를 모른 듯 적막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 뭐 뒤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는 바로 토트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추가 시간 3분 만에 토트넘의 기가 막힌 공격 플레이가 전개가 됩니다. 경기를 풀어가는 역할인 은돈벨레가 모우라에게 연결해 주었고, 모우라는 개인기와 함께 볼을 컨트롤하며 박스 안으로 질주하는 케인에게 멋진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케인은 득점 이후 축구의 감을 다시 찾은 듯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낮고 빠르게 크로스를 하며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이 볼을 받자마자 방향을 틀면서 수비수를 따돌렸고, 이는 완전 적중하면서 손케의 합작골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램파드 드록바의 프리미어리그 콤비 최다골에 한 골차까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이미 경신했어야 했는데 케인의 욕심이 점점 더 커지면서 손케 합작골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손흥민 케인의 득점 상황에서 현재 중계진은 아름다운 골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워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토트넘의 훈련을 통해 의도한 듯한 플레이로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리플레이가 되었을 때도 다시 봐도 최고라며 극찬했습니다. 팬들도 손케의 합작골에 반응이 넘쳐났는데, 손과 케인이 드디어 합의했어. 손의 아이 같은 미소를 봐 그냥 행복해져. 케인은 눈 감고도 패스를 하는 듯했어. 그 자리에 손이 있을 테니. 이 장면이 올 시즌 가장 아름다운 골이라 생각해. 손과 케인이 활약한다면 우린 더 분명 높은 순위에 오를 거야. 손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케인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 이 순간을 누누가 가장 좋아할 듯. 골대 앞에서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기쁘다고? 이 골이 행복한 이유는 예술이었다는 거야. 손흥민은 득점 후 바로 활짝 웃으면서 케인에게 달려가 안겼고, 은돈벨레도 함께 감격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손흥민, 케인, 은돈벨레, 모우라가 바로 토트넘의 베스트 공격 라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메스크라고 불러야 할까요? 네. 전반에만 3골로 3대1로 앞서 나가며 이제 리버풀처럼 5골도 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토트넘의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반 44분 다이어가 황당한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펠레스코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뉴캐슬의 프리킥 상황에서 다이어에게 볼이 왔는데 볼의 궤적이 낮아지면서 다이어의 머리와 무릎이 맞으면서 굴욕적인 자책골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팬들이 김민재 영입이 시급하다 하는 거겠죠. 네. 토트넘은 후반전에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지 실점을 안 하기 위함인지 손흥민도 수비를 더 많이 치중하기도 했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정감이 될 수 있었던 건 역시 스킵과 호이베르의 미들라인과 수비 사이에 뉴캐슬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00여 분의 경기가 마치고 토트넘은 8경기 중 5승을 거두며 탑4 같은 5위까지 순위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4위에는 돌풍팀 브라이튼인데 토트넘이 충분히 넘어설 수 있겠죠. 그렇게만 되면 바로 4위도 진입하는 것입니다. 메뉴가 호날두를 데려오더니 점점 팀 분위기와 조직력도 무너지면서 레스터에게 참패 당했던 게 컸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에 성공하며 득점 랭킹 5위를 유지했고, 앞으로 한 경기 4골 한 번만 더 넣어주면 전반기 득점 1위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손흥민은 팬들이 선정한 MVP인 킹 오브 더 매치에 또 선정되면서 케인을 밀어냈습니다. 이는 골뿐만이 아닌 경기에서 나타나는 팀에 대한 헌신도 반영이 되는 거겠죠. 경기를 마친 후에는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손흥민만 밀착해서 비춰줬는데 순간 소름이 돋기도 하더라고요. 공식 트위터에도 손흥민의 포효가 메인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 선수가 세계 탑 10팀에 메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도 잘했지만 분명 은돈벨레의 골과 공격적인 퍼포먼스, 케인의 한 골 1어시스트, 스킵의 놀라운 중간 커트, 레길론도 너무 착해 보이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경기인 듯 합니다. 산토 감독은 이 경기에 선수를 단 한 명도 교체하지 않고 승리를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주중에 있을 컨퍼런스 리그의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릴 듯 합니다. 토트넘은 앞으로 피테서, 웨스트햄, 번리와의 연속 경기가 있다 보니 왜 5연승을 할 것 같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끼지 마시고 베풀어 주세요. 고래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